반갑습니다. 교리표어 동정리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동정리려를 오래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 동정리려라는 단어를 잘 못 들으셨을 것 같고, 원불교의 독특한 단어이고 대종사님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동정리려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공부하십니다. 일 있을 때는 일행삼매 공부, 즉 그 일 그 일에 온전하게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를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일상삼매 공부, 즉 일상에 마음을 주하면서 일심을 얻는 공부를, 일이 있을 때는 부동심,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이 없을 때는 불방심,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종사님 교법은 사실 활불, 생활 속의 종교, 생활 속의 불법을 안 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불법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할 때하고 정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표준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모든 종교가 성자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근본 다 갖춰져 있긴 한데, 그래도 생활 속에서 직접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설명보다는 진리 원리적인 면을 더 많이 설명하셨는데,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동정인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고요할 때는 어떻게 고요하게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 있을 때는 일행삼매 공부, 즉 그 일 그 일에 온전하게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라. 앞에 말씀하셨는 일 있을 때는 일행삼매, 하나의 행동을 할 때 삼매하는 마음, 삼매의 마음으로 해라. 삼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몰두하는 마음, 몰두한다. 몰두하는 마음 또는 하나로 이렇게 일심되는 마음. 사심 잡념이 없이, 요란한 마음이 없이 오롯한 마음을 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출가를 한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비교적 그런 조건이 적은 편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출가한 사람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도는 가정을 가지고 또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행삼매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합해져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라는 건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어디에서나 할 때 삼매로 심으로 해라. 이런 행동을 할 때 공부에서 선을 했던 마음으로, 공부할 때 일심을 가졌던 마음을 잘 살펴서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해라, 그런 얘기죠. 그 일 그 일에 일 하나하나 할 때 온전하게 마음을 사용해라. 온전하게 마음을 사용해라. 그리고 온전하게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 어리석음이나 요란함, 그름이 없는 마음 상태인데, 그리고 온전하게 마음을 사용하라는 것은 요란하지도 않고 밝은 마음으로, 온전이라는 게 어디가 틀어지지 않고 어디 흠나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잖아요. 뚜렷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런 일상 수행에 보면 어떻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대종사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리석음 있는가, 요란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나. 근데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 나는 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가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욕심에 가려서도 그렇고,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놓은 마음인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요란하게 많이 마음이 시끄러운 상황에 서는 거냐, 아니면 어디 한편에 치우쳐서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뭘 일의 사체를 잘 모르고 하는 거냐.
잘 모르고 한다면 그것을 잘 알려고 노력해서 그 아는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모른다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것으로 해서 나를 알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성공이 되죠. 그래서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세 가지를 일으키기 위한 이 세 가지 마음이 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재생명리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게 여러 가지가 그것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온전하게 마음을 써라 그런 말. 그 일이 없을 때는 일상산매 아까 말씀하셨죠. 일상에 마음을 주하면서 일심을 얻는 공부라. 그 일에 마음을 주한다는 것은 이게 주거할 주거생활 중데 마음을 그곳에 딱 이렇게 멈춘다는 그 마음을 거기다 세운다는 거죠. 그 일심을 얻는 공부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부동심 움직일 동 네. 움직이지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일을 지금 할 때는 부동심이라는 건데 부동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끌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끌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착, 탐착, 원착, 재생명리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원근 친소 내 가까운 사람의 일이 있을 때는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부동심이라고 하고 그 부동심을 갖는데 무엇에 끌려 있는가 내가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끌려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가족에 유익하게 하는 건지 나를 개인적인 명예를 위한 것인지 그런 걸 자꾸 찾아서 끌리는 것이 어떤 곳에 끌리고 있나 이걸 찾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밭을 만들 때 내가 여기다 상추를 심으면 상추 외에는 다 속아내야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저희 이제 한옥 살 때 마당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벽시가 나와가지고 나락에 이렇게 트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락에 이제 나중에 크면 쌀이 되는 건데 마당에서 길을 걸어 다니고 이제 마당에서 애들 놀고 하는데 거기가 그것이 있으면 벽시가 나쁜 게 아니라 있는 장소가 잘못돼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없을 곳에가 있으면 그것은 아니다. 끌리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없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잿물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사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한 60여 년 전에 동네에서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는 다 한옥이고 그러니까 마루가 있어도 마루가 밑에가 이제 다 무엇을 넣어놓게 돼 있죠. 마루 밑에는 비어 있어서 그다음 무엇을 넣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넣어놓으면서 빨래비누 이런 걸 넣어놓으면서 그 옆에 잿물을 쓰다가 잿물을 통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기를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그 하얀하니까 그냥 입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잿물이 입에다 넣으니까 속이 입안이 다 타죠. 다 타더라고. 그 잿물이 사실은 빨래를 저희들 어렸을 때는 빨래 직접 했으니까 빨래가 많이 더러우면 잿물을 넣고 푹 삶으면 옷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부엌에서는 행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저도 써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인데 어린아이가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손을 대서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양잿물이 빨래 삶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또 어린아이가 잘못 두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끌리지 않는 공부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든지 다 괜찮은 마음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마음인지 필요치 않는 마음인지 그것이 문제죠.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어디 교동학교 교감 선생님이 자기 딸이 둘이 학교 다니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몰래 빼다가 공부를 시켜서 성적을 오르게 하니까 나중에 들통이 났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은 그 자녀에게 끌려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나쁜 일이지만 자녀에게도 그건 대단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끌리는데 어떤 형태로 끌렸냐? 그러지 않는 것이 이제 부동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 나쁜 곳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른 곳에 바르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동정이려 공부인데 그걸 잘못하면은 이제 끌려가는 공부다. 일이 없을 때는 불방심. 이거는 이제 방심이라는 건 노을방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가 노예졌어. 그래서 분간을 잘 못해. 그냥 놓아. 만약 도덕심이나 그런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일심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인지 저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 지금 이 시간이 밥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 빨래를 해야 되는 시간인지 뭐 그냥 불방심 마음을 놓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할 때인지 뭐 해야 할 때인지 그 구별을 안 하고 사는 것인지 마음껏 가서 학생인데도 신분을 놓고 이제 가서 PC방에 오래 있다 이런 거 이제 방심한 거죠. 방심. 그렇게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방심이라는 거는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는 마음이다. 지금 내가 일이 없을 때 내가 지금 그냥 무료하게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자꾸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놓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자꾸 챙겨서 본 마음을 잘 살리려고 노력한 건지 선심을 가지려고 노력한 건지 아니면 이제 시험을 앞두서 수험생으로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할 일을 하는 건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을 자꾸 챙기는 거죠. 그것이 불방심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동정이려 공부다. 그러니까 동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고요하게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살피는 것이다. 일이 있을 때는 부동심, 끌리지 않는 공부를, 일이 없을 때는 불방심,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는 공부를.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챙길 때 진정한 동정이려 공부가 됩니다. 동정이려 공부는 열애의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 보통의 사람에게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으나 일심하면 된다는 목표로 정진적공하면 할 수 있다. 동정이려 설명을 지금 쭉 드렸는데 지금 잘 가늠이 잘 안 되죠. 성성적적 적적 성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끌리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마음을 함부로 놓아버리 이렇게 지금 설명을 계속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건 왜 평소에 많이 안 해본 공부예요. 그냥 보통 인간으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 보통 60, 70%는 바른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 갖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건데 무슨 그렇게 따로 동할 때 정할 때 이렇게 막 마음을 챙기고 사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60, 70%는 인간이니까 또 그 공부를 했고 하니까 바른 마음으로 살죠. 나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보다 더 좋게 살고 더 완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동정이려 공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자기를 쉼 없이 자기를 생활을 점검시키고 교정시키는 건데 끌리지 않는 공부 마음을 함부로 한다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신, 기, 독, 홀로 독자 약자인데요. 신, 기, 독 이건 삼가하다 삼갈신 이건 그 기자 이거는 홀로 독자 마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해라. 방에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몸가짐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방해가 안 돼요. 방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눕는 것도 좀 저기 남보기 좀 남보기에 좋지 않게 누워 있는다든지 그 게을리게 너무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해라 그런 말씀. 이것이 이제 최고 경지. 이게 아무도 안 볼 때도 그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갖는 것인데 이게 최고의 공부길이죠. 남이 볼 때는 되게 교양 있고 공부 배우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마음이 이것이. 그것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죠. 이렇게 많이 하면 일이 없을 때 자기를 함부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다 삼가해서 멋지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살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사냐. 몸과 마음을 함부로 남이 보기에 괜찮은 태도로, 괜찮은 모습으로 혼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지키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방심 공부예요. 불방심 공부의 최고의 경지는 혼자 있을 때 항상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봐도 하나도 서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기독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는 마음을, 내가 혼자 있지만 많은 사람 옆에서 본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방심. 자기 마음을 그냥 탁 놔버리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본 마음을 찾고 그렇게 하는 공부죠. 두 가지를 함께 잘 챙길 진정한 동정이래요. 부동심과 불방심을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사는 거죠. 여기 보면 똑같이 많이 불자일수록 여기는 부로 읽고 여기는 불로 읽었죠. 아니 불자는 그 뒤에가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부로 읽어요. 그 외에는 불로 읽습니다. 여기는 부동 디귿이니까 지금 부동심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정입학, 이렇게 부정할 때 부정 바르지 못하게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읒이니까 불어 읽었어. 부정입학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불자 다음에 디귿과 지읒이 글자가 오면 부로 읽고 그 외에는 불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불자인데 여기는 부로 읽고 여기는 불로 읽었어. 그래서 불방심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데 함부로 한다는 거는 물론 열으실 때 물건을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단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봐도 하나도 교양 없고 나쁘지 않게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동정이라니까. 일이 있을 때는 다 모두가 다 교양 있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이 없을 때 그렇게 온전한 마음을 계속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갖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동정이력 공부는 열애위 단계에 해당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동할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할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한 수준이에요. 그 동정이력은 그래서 열애의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동할 때 끌리지 않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함부로 하지 않는 신기도하는 공부를 삼가할신, 홀로독, 극기.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진정한 동정이력인데 그 중에서도 정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열애의 단계 수준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력가 아까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쭉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말이 좀 처음 듣는 단어이고 생각하기가 쉽게 닿지 않는 이유는 최고의 단계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고 단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최고의 단계 가서는 그걸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걸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둑을 저는 안 돼봐서 모르지만 바둑을 저기
최고 구단이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바둑을 두기에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수도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운동을 할 때도 손흥민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한 70m 가서 넣는데 중간에 수비가 많이 달라들고 마지막에 골킵이 있고 여기 또 수비진이 있는데 그걸 뚫고 넘어가서 공을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골든 뷰츠라고 이제 득점왕 상을 받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이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최고의 여러 단계 공부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일이요, 동할 때도 공부가 중요하지만 정할 때 똑같은 공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저희 원불교에서 공부하는 최고위에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해도점으로 실행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또 이제 그 경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성성적적은 그 최고의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현실에서 이제 그걸 목표로 놓고 공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게 저희 나라도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나와서 잘하니까 그 선수가 눈에서 보이게 잘해주니까 그걸 보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기본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공중에 툭 떠서 3번 도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중학생쯤 되면 이렇게 많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자들은 4바퀴 돌잖아요. 여자들 3바퀴 도는데. 근데 김연아는 세계적인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가서 배우니까 쉽지 않았는데, 김연아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자꾸 도니까 아이들 일찍부터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어려운 경지지만 가까이 서는 걸 자꾸 보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한국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턴하는 걸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대종사님 탄생하셔서 법문을 설하시고 그 법문을 받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 말씀이 많이 넓어지고, 또 우리 제가 출가가 많이 공부를 하면 여러 단계의 공부이지만 동정일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단계에 있는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끌리지 않는 공부고, 내 몸을 함부로 놓지 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을 가져라. 그것만 실행하면 여러이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죠. 보통 사람에게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으나 일심하면 된다. 가지고 일심으로 하고, 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심경으로 살아. 내 방에 혼자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또 특히 스승님이 계시고 대종사님이 계시고, 그런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할 때 함부로 하지 않는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근데 일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어색하고 아주 나쁜 모습이나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이제 여럿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기 쉽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대종사님은 같이 공부를 하면 이제 된다는 얘기니까. 스승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곁에 스승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불교 교도원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다독이면 최고의 마음 공부 상황으로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이루어지죠. 일심만 하면 돼. 그래서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하고 항상 스승님이 내 곁에 계시고 이 방에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 몸을 함부로 놀리지는 않죠.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고 산다. 정진적공하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이제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법을 던지셨을 때 출가에게는 이렇게 하고 제가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여자는 500개, 여자에게는 500개 계문을 500개 계문을 주셨어요. 남자들에게는 250개를 줬어요. 계문.
그래도 그때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 지금 직장에 취업할 때도 남녀 구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LA 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옛날 저희 교당 옆에가 USC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립, 지금 서울 연고대처럼 유명한 사립대학교가 저희 교당에서 걸어가면 한 20분, 차로 가면 한 5분 내에 있는데 아침에 이제 거기는 그 대학 그 운동장 일부를 지금 원광대학도 그런 것 같은 대학 정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일부는 주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 해놨어요. 거기 가서 이제 걷고 뛰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 곳곳에 이렇게 이제 열쇠를 해서 여기를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일부는 동네 사람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원광대학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가끔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ROTC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도. 근데 ROTC 아이들이 아침에 그 7시, 7시 반에 훈련을 거기 사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제가 원광대학 다닐 때는 ROTC 학생들 보면 키가 거의 비슷했어요. 작은 학생 없어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ROTC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키가 움푹짐푹해요. 그래서 뭐 키를 제한을 둔다거나 성별을 제한을 둔다거나 그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군인인데도 그렇게 성별을 안 두고 똑같이 훈련하고 그 키 크고 작은 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도 작은 사람, 남자도 아주 작은 사람도 그래서 그런 것에 차별을 두면 그 차별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 차별이 없는 그 사회 지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유 사상을 통해서도 평등 세상이지만 세상 자체가 세상 자체가 평등 사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일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을 내놓으실 때 제가 출가 관계없이 다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교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출가는 직장이라고 해야 또 원불교 그 교화장소고 또 원불교 법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지금 원불교는 제가 출가 다 던지셨으니까 그게 어디 무시선 붙여도 어디서나 사무실에서나 공장에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절에서만 한다든지 법당에서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는 어디서나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어디에서나 혼자를 삼가해. 혼자 있을 때 스승님을 모시는 것처럼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공부를 하면 열의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동정열애고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일심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번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과일을 먹고 이제 감자, 고구마 이렇게 먹고 빵을 먹고 점심에는 식사를 하고 저녁에도 식사를 하는데 또 라면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라면이고 밥이고 빵이고 과일이 그런 창리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다 식사라는 면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농촌에서 일할 때나 밭에서 일할 때나 논에서 일할 때나 어디서 법당에서 일할 때나 어디서나 똑같은 상황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끌리지 않고 또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똑같이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과일을 먹든 일심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먹고 그렇게 일을 하면 동정일해가 돼서 성자의 자취에 성자의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동정일해가 무시선 묻혀서는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별 없는다는 말로 해석하는데 동정일해는 개인이 일을 할 때나 일을 안 하지 않을 때나 이렇게 해석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면 대강열의 조항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고 함은 나가대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것은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섞이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여 매양 중도행을 하고
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여 일체 경계의 부동심이 되고 매매사사에 시중하는 것이며 응무소주의 생기심하는 공부이다. 이제 동정이리어를 설명하시면서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 대각열애의 공부라는 말씀을 열애가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 더 하셨네요. 대각열애의 조항에 우리 법의등급 대각열애의 마지막 조항 공부하는데 보시면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나가대정, 이거는 용상대정, 용상, 대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나자는 이게 어찌 나네, 어찌 나, 어디 그런 뜻이 나가는 절가, 절 사찰. 이제 클 때자 정할 정자. 용상대정은 이게 용은 용령자지요. 용. 이 상은 코끼리 상이에요. 코끼리 상. 사찰 절에서 불교에서 코끼리나 용은 가장 높은 자리를 얘기를 하죠. 나가대정도 저희 인도말은 이제 아마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가장 정의 그 입정의 상태, 정의 상태가 가장 큰 정이 나가대정. 바둑을 두면 몇 급이 최고 높, 9급이 최고 높, 최고의 자리. 이게 선을 해서 최고 자리에 간 것이 나가대정, 용상대정이라고 얘기해요. 대각열애에서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말은 최고의 정의를 도달한 자리다. 동하에도 분별에, 동할 때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근데 정할 때는 자기가 분별을 하는데, 정할 때 분별은 어떤 분별이냐면, 정할 때 분별은 분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지금 내가 조용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조용하게 선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이 분별이에요. 정할 때. 정해 있어 일이 없는데 내가 혼자 나한테 시간이 많이 있어. 빈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나에게 있는, 대중 속에 나에게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수양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취사 운동을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느냐, 이것이 절도에 받는 거예요. 노는데 그냥 정하니까 일이 없어 펑펑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 노는 시간을, 예를 들면 방학 시간이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쓸 거냐, 그것이 분별이에요. 자기가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면만 취하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인지, 내가 쉬는 것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쉬는 것이고 왜 이 시간에 쉬는 것,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며칠 후에 내가 이제 법회를 보니까 사리 연구를 해서 공부를 준비할 건지, 아니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손님 오시니까 그 뭐 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뭘 해달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좀 시끄러워졌다 그러면 그것을 다 잘 잡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시간을 잘 분별해 쓰자는 거예요. 정할 때는 나에게 일이 없는 시간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보다도 정할 때 공부가 훨씬 더 어렵고, 그걸 잘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진급시키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 드렸는데, 저는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할 때 책을 펴놓고 이제 선생님 말을 들어요. 듣는데 그걸 100%못 듣죠. 그러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면 쉬는
쉬는 시간 이제 아까 여기도 정하는 시간이 이제 내가 나에게 일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책을 딱 덮더라고요. 딱 덮어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막 놀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쉬든지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탁 책을 덮어놔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 저희 반에가 이제 저희 학년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잔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등을 하지? 그러고는 이제 가서 저희 반에서도 1등을, 전체에서 1등을 하는 아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아이는 책이 항상 아까 공부하던 자리가 펴져 있어, 이렇게. 이게 수업 시간에도 잘 듣고, 쉬는 시간에도 그걸 펴놓고, 아까 배웠던 걸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책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아, 저 아이는 쉬는 시간도 저렇게 활용을 해서 아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을 부족한 걸 더 채우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수업 시간이 끝나면 책을 딱 덮어놓고 이제 놀다가 또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때도 책을 딱 펴놓고 이제 공부를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 이 쉬는 시간 고요하고 일이 수업이 없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적이 달라진다. 그 생각을 이제 한참 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아이 같이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중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일을 할 때는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져 있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 그 전에 허재라는 농구 선수가 아, 농구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던가 그러던데 그 농구를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에 5시부터 6시까지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갖다 들여다 놔요. 돈 내고 쓰겠지만 그럼 1시간을 슛 연습을 해. 농구 슛 연습. 또 저녁에 또 학교 끝나고 와서 또 뭐 7시부터 학교에서 운동 다 끝나고 나오면 9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렇게 또 슛 연습을 하면 하루에 1000개 내지 1500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2시간을 남들이 연습하지 않는 시간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 농구 대통령이 된 것이. 지금 요즘에 그 이강인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7살, 8살에 브라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가서 아이들, 동네 애들 놀 때 가서 축구를 하고 오니까 지금 20살, 21살에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하고 있는 그 시간 외에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정한 시간, 고요한 시간 아니면 정기적으로 같이 연습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절도에 맞게 분별이 절도에 맞게 그 시간을 같이 그냥 그 학교에서 연습했으니까 놀아버린다든. 그러면 이제 그것밖에 못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을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특별하게 연습을 하니까 이게 훨씬 달라지죠. 이게 우리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일이 없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 이제 수양이 여기 용상 나가대정인데 수양이 정이잖아요. 정. 수양을 해서 이제 정의 실력이 이 처음에는 살얼음 같은 이게 정력이 살얼음 같은 수양력이에요. 살얼음 같은 수양력은 여러분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추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물이 살짝 위만 얼잖아요. 살짝 위만 열어. 그럼 위가 우리 살얼음 위만 살짝 얼은 여름은 손이 하나 탁 가면 그게 다 깨지잖아요. 그 뭐 발이 가면 뭐 깨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수양을 했는데 살짝 조용하게 그 수양력이 수양력이 정력을 쌓기는 쌓았어. 조용하게 하는. 근데 누가 살짝 건들면 그냥 탁 성질이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친구가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친구 건들면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데 여러 번 참는데 나중에 또 한 번 와서 뭔 말을 탁 하면 제가 거기서 성질을 탁 받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세 번쯤은 참으면 이게 살얼음 같은 수양증이 되나? 세 번쯤 참으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면 그래도 세 번 참았을 때 많이 참았잖아요. 네 번째 오면은 내가 마음이 탁 깨져가지고 탁 달라들어. 반격을 해버려. 그럼 다시 또 노력을 해.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는 네 번까지는 참고 다섯 번째 딱 돼요. 그것이 이제 살얼음 같은 수양력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은 참고 네 번째 못 참고. 그 수양을 했으니까 세 번이라도 참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한 번에 탁 터지는데. 또 네 번 참고 다섯 번. 그럼 살얼음 같은 수양력. 누가 건드리면 탁 터져. 조금 모아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참는 걸 마음만큼 모아놨는데 또 탁 건드리면 내가 없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얼음 같은. 강얼음으로 사람이 걸어가면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트럭이나 트럭이나 이런 것이 걸어가면 그러고 가면 깨져버려. 이 사람들은 아마 아까 세 번, 네 번에서 못 참는데 조금 심한 말을 하면 이제 다 애지가는 말은 참는데 심한 말 하면 내가 탁 깨져버려. 그래서 트럭같이 조금 강한 것이 올 때까지 잘 참는데 그것이 가면 그냥 강화로 빠져버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석 같은 수양력. 철석은 돌이고, 이거 쇠철자. 이렇게 쓰나요? 쇠철자 어떻게? 네. 철석, 쇠, 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그럼 이제 집 짓는 그거 하고 세멘트하고 다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다리를 놓으면 큰 이제 트럭이랑 다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철석 같은 수양력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다이너마이트나 뭐 그런 지진 뭐 이런 것도 깨지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또 홍수가 심하면 다리도 그냥 조금 약한 다리는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나가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살얼음 같은 수양력, 강얼음 같은 수양력, 그 다음에 철석 같은 수양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보통 사람 중에 철석 같은 수양력은 어지간한 사람 와서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하는 건데, 나가대정은 부처님 아까 용상대정처럼 어떤 경계가 와도 그거를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력의 가장 극치가 나가대정, 용상대정. 그 불교에 가면은 코끼리를 숭상하잖아요. 그래서 길에 가서도 인도는 소나 코끼리 지나가면 거기다 불교에서 상징할 때는 코끼리에다 무엇을 많이 치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코끼리가 경전을 모실 때도 코끼리 등에다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용과 코끼리를 불교에서는 이제 추상을, 그다음 용상대장. 그래서 그렇게 동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수양력을 많이 쌓아서 이 용상대장은 어떤 경계가 와도 어떤 시간에 어떤 경계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세 번 참고 네 번 참는데 이제 강어른 같이 하면 더 심한 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출가할 때 저희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제 원광대학을 간다 보니까 원서를 안 써주시려고 오시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 갖고 있어라. 원광대학보다 낫다 그러셨는데, 제가 원불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그 탐학로 담임선생님이 너 연애하다 실패했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린 마음에 출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공을 들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제가 출가한 뒤 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잘못 살더니 저렇게 성직자가 된다고 간다고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출가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저 출가한다 그런 소리 듣기가 싫었는데 그 말씀 딱 하시니 가슴이 탁 맥혀가지고 며칠은 답답했어요. 아유 내가 그 세상 사는 것보다 출가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마음을 내서 갔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참 요란했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니까 아니 세상 일을 다 놓고 출가로 간다면서 내가 나간 뒤에 밖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무슨 너한테 큰 상관이 있냐. 그 생각을 다 하니까 아이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출가만 하면 해서 공부하면 됐지. 그렇게 볼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출가를 않고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볼까봐 출가를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탁 털고 나오니까 그 뒤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말해도 하나도 제가 안 움직이더라고. 아마 그 출가 서원 자체는 아마 철석 같은 수학여행이 그때 철석 같은 서원인 것 같아. 출가 서원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옷을 어떻게 입었다 뭐라 원광대 학생들이 뭐 공순이 같다고 해도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뭐 같다고 해도 하나도 안 흔들리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나가대정이고 모든 일에 그렇게 굳건하게 옳은 일에 마음이 딱 서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3, 4일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갔냐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원광대학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아무개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데로 가서 산다고 그런 소리가 소문이 좀 나 있었다. 그랬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를 친구들이 해도 하나도 마음이 안 흔들리더라고. 한번 딱 굳게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하나도 저에게 문제가 될 일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그런 그 12분별에 들어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나가대정, 용상대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실 때 우리가 분별하는데 어떤 분별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동아에도 분별이 차기 없고 정아에도 분별이 차기 없는 마음 중에 용상대정, 나가대정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